이 지금 아이디어는 제 머릿속에서 나온 거잖아요. 네네. 그런 거를 이제 해줄 사람이 나는 필요하다는 거죠. 그걸 하셔야 돼요. 제가요? 그거 하는 사람이 돈을 벌고 대표님한테 또 외주 주는 꼴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잘 파는 사람이 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다른 곳보다 좀 더 빠른가요? 근데 그게 업체가 많아야 되는 말이야. 그런 쪽으로. 뭐든 그래요. 수건 한 장 파시는 것도 똑같잖아요. 전국 이거 가능하다 하면은 대표님 전국구로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타월 판매 대리점은 고양시에 한정돼 있잖아요. 그럼 고양시에 있는 타월 대리점은 거의 다 점령하셨다고 보셔도 돼요? 그렇죠. 거의 다 대표님이 하고 계세요? 네. 3개가 있는데 김포에도 또 대리점이 있어요. 네. 그럼 질문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네. 타월 판매 대리점 2군데가 있고 거의 고양시에 있는 대리점은 다 점령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네. 외부에 있는 사람들은 가까운 곳을 선호한다고 하셨고 그렇죠. 그럼 이미 핵심 고객층은 이 시장을 거의 점유율이 거의 50% 이상을 가지고 있으신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이 타월 판매 대리점이 지금 매출의 100%를 차지하고 있지만 또 새로운 시장을 노리고 있는 다른 시장이 있을까요? 그게 기프트인가요, 그게? 그렇죠. 판촉하시는 분들이 이제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수건도 같이 하잖아. 그 사람들이 이제 오다를 받아왔을 때 그 사람들도 수건을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여기서 자수를 쳐서 다시 또 보내고 그러는 거죠. 고양시 여기 일산 대리점하고 덕양 대리점하고 내가 제일 거래를 많이 하고 있는 데가 이제 안양인데. 안양은 왜 대표님을 더 선호하시는 거예요? 그 근처에도 있을 텐데. 대표님을 선호하는 이유가 있어요? 거기가 처음에 시작을 할 때 네. 내가 도와줬어요. 아, 사업 처음 시작을 할 때? 네, 그분도 이제 송월타월에서 일하던 분이야. 일을 어떤 걸 도와줬는지. 내가 도와주는 건 자수니까 자수 쪽만 도와준 거지. 수건만 팔 줄 알지 자수 칠 때는 모르잖아. 근데 내가 거기를 거래하고 있었으니까 우리 것도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자수를 거기를 이제 해준 거죠. 일산 대리점이랑 덕양 대리점도 있지만 네. 안양은 거리가 꽤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표님과 거래를 네. 했단 말이죠. 네. 그 업체도 이제 자기가 이제 그 타월 공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오다가 이게 이제 계속 양이 많은 게 아니라 출고분이 2,000장으로 들어. 그러면 1,000장이 모자라잖아요. 그럴 때 다른 데로 빼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어느 기점에 이게 이제 몰리는 거야. 그럼 정리를 하자면 대표님이 이제 자수할 수 있는 네트워킹이 형성이 되어 있으니 네. 꼭 대표님이 하지 않더라도 물량을 이만큼 맞춰주세요 라고 했을 때 자수할 수 있는 네트워킹도 형성되어 있을 뿐더러 다른 곳보다 좀 더 빠른가요? 자수업체? 그렇지도 않아요. 비슷해요? 예. 그러면 네트워킹이 형성되어 있다 이 정도로만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럼 대표님 네. 그냥 제 의견인데 네. 저희 핵심 고객점이 타월 판매 대리점도 네. 될 것 같거든요. 꼭 고양시가 아니더라도 마진이 남는다는 소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자수 쪽만 하다 보니까 별로 그렇게 돈이 많이 남는 거네. 왜냐면 이게 인건비 따먹게 하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근데 그건 BM 모델을 저희가 완전히 바꿀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자수뿐만이 아니라 이제 타월도 같이 판매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타월을 판매해가지고 남는 마진이 20%가 넘으세요? 20%는 안 돼요. 안 돼요? 네. 대표님 그러면 제가 생각했을 때 네. 지금 일산이나 이런 송월 쪽에서 들어오는 게 주인 건데 그리고 지금은 주죠. 그러면 얘네들을 그 주요 고객층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 업체가 이 근처에 있다고 그러면 거기 소개시켜주면 참 좋죠. 근데 거의 없어. 고양 과주는 주거 위주이기 때문에 이런 그 봉제 이런 업체가 없어. 서울에는 있지. 사우나 운영 사업체, 모텔 운영 사업장이랑 의류 제조 업체는 이 사람들은 어쩌다 한 번씩 오는 건 사람들이야. 우리가 이제 호텔 같은 데 가면 항상 수건이 있잖아요. 그걸 이제 오래 못 써요. 몇 번 쓰면 색이 바래. 고정으로 그걸 이제 갈아줘야 되거든. 자수를 안 치는 것도 있지만 어쨌거나 이제 수건을 필요로 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데를 소개시켜달라는 거죠. 그러면 6개월에 한 번이 될 수도 있고 1년에 한 번이 될 수가 있고 그 사람들 그러면 전체를 이제 바꿔야 되니까 그거를 이제 업체를 소개시켜달라고 그러는 거죠. 또는 그 헬스장 같은 그렇죠. 헬스장도 인수를 해서 이름을 바꿔야 될 때. 그렇죠. 예. 지인 행사, 돌잔치, 환갑, 칠순 뭐 이런 데들 있잖아요. 네. 이런 데는 전체 매출의 몇 % 정도가 차지하고 있나요? 70%? 그 정도 되죠? 돌잔치, 아까 전에 칠순 잔치가 업체가 80~90%라고 말씀하셨는데 거의 그게 들어오는 게 대리점을 통해서 그게 들어오는 거지.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던 건 모텔이나 사우나, 헬스장을 인수한 사람들 차라리 그쪽을 타겟팅 해가지고 우리가 회수 도와줄 테니까 회수하고
수건까지 좋은 걸로 맞춰주는데 패키지 상품으로 얼마, 컨설팅 하시는 분이랑 협업을 하는 거지. 제가 봤을 때 소몰타월 저희 상위에 있는 사람들이 오더 주는 사람들은 거래처라는 느낌보다는 하청업체의 느낌이 좀 더 강한 것 같거든요. 예. 근데 그게 그런 거 하려고 그러면 업체가 많아야 된단 말이야. 그런 쪽으로. 수건 한 장 파시는 것도 똑같잖아요. 근데 그렇죠. 수건 첫 장 들으면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자수를 안 한다고 하더라도 똑같아요. 회수가 전국구로 가능하다 하면은 대표님 전국구로 한번 해보시는 거죠. 그러면은 회수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성하실 의향은 있으세요? 예. 그럼요. 그게 된다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수건을 갈아준다라는 패키지 상품을 홈페이지로 만들어서 이거를 그 대표님들한테 하시는 건 어떤지. 그리고 키워드들도 헬스장 컨설팅 아니면 뭐 찜질방 컨설팅, 사우나 컨설팅의 키워드로 들어가서 맞는 게 좀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제안서를 작성하고 업체 미팅 수락이 되면 커미션을 3%, 5%씩 주는 직원을 상주시키는 게 아니라 출퇴근시키는 방법으로 회사를 운영하면 4대 보험 나갈 필요도 없을 것 같고, 그런 식으로 운영하는 것도 하나의 또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거 좋은 거죠. 제가 계산 방법을 임의로 한번 설정을 한번 해볼게요. 네. 대표님의 인력이 하루 9시부터 6시까지 100% 1AMB에서 근무를 하신다라고 해요. 네. 근데 남는 돈이 예를 들어 100만 원이에요. 네. 남는 마진이 1000만 원을 팔아서 10%면 100만 원인데 내가 새로운 사업을 했어요. 근데 여기에도 똑같이 인력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 인력이 들어가는데 여기에서 똑같은 시간을 할애했을 때 200만 원을 받을 수 있어야지만 100만 원이랑 똑같은 금액을 버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대표님이 이 일을 하려면 이 일을 그만두고 이 일을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 1AMB 지금 하고 있는 BM 모델의 2배 이상은 그래서 지금의 수건 타월 쇼핑몰 하시려고 하는 거에 대해 가지고 물론 예측하기 어렵겠지만 주변에서 송월 타월 하시는 분 있잖아요. 그분들이 광고비를 얼마만큼 태우고 있으신지 먼저 조사가 필요하고 그 마진이 남는지는 아실 거잖아요. 물어보지 그렇지. 않아도. 그거를 따졌을 때 대표님이 지금 하고 있는 자수의 2배 이상의 마진율이 남는다라고 하면은 이대로 가시는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고 하면 제가 방금 전에 이제 제안드렸던 회수하셔가지고 1년마다 하는 구독제로 들어가는데, 이런 곳을 판매할 때 속옷 포인트를 하나만 더 넣어 붙이는 건 어때요? 그냥 제 생각인데, 이거 100장 하는데 막 100만 원입니다가 아니고 우리 구독제인데 월 10만 원이면 당신의 수건을 관리해 드립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AS를 조금 더 넣는 거죠. 뭐 예를 들어 좀 터진 것들 한두 장 정도는 서비스로 그냥 보내주는 거예요. 100장 만들 때 한 120장, 130장 만들어서 물건 들어오는 거에 있어가지고 이거 수건이 좀 상했는데 그건 알아서 처리하시고 한두 장은 우리가 회수할 때 서비스로 한두 장 더 드릴게요. 그럼 속옷 포인트가 2개가 생겼어요. 하나는 1년마다 한 번씩 우리가 회수를 하고 넣어줄 수 있고 케어를 해주는데, 또 두 번째는 월마다 구독제로 들어가기 때문에 비용적인 부담도 덜 된다는 거.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면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지금 고양시에 있는 다른 대표님들이 외주 주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실내 서핑장 있잖아요. 수영장 이런 것들에다가 해당 제안서를 뿌리기만 하면 돼요. 마진 많이 남길 수 있는 BM 모델로 확장 지으시고 그걸로 홈페이지 만드시고 광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수건과 타월을 판매하는 사람들은 수도 없이 많겠죠. 그렇죠. 근데 이런 업체들을 대상으로 수건 타월을 관리해주는 업체는 제가 장담하는데 10군데 안에 듭니다. 10손가락 안에 들어요. 광고비도 현저히 줄어들겠죠. 그런 거를 이제 해줄 사람이 나는 필요하다는 거죠. 그걸 하셔야 돼요. 제가요? 그거 하는 사람이 돈을 벌고 대표님한테 또 외주 주는 꼴밖에 안 돼요. 이 지금 아이디어는 제 머릿속에서 나온 거잖아요. 네네. 막말로 제가 이거를 만약에 해서 맡기면은 대표님 같은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는 좀 더 자수를 싸게 해주는 사람들을 고르겠죠. 그러니까 잘 파는 사람이 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영상을 만드는 사람이잖아요. 사실 마케팅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제가 하는 영역도 마케팅의 영역이라서 마케팅도 한다고 말씀드리는 건데, 그러면 대표님이 딱 명확하게 나오잖아요. 창업을 위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 비즈니스를 팔아야 되겠죠. 헬스장, 사우나, 서핑장 이런 데 입점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인프라가 어디 구성되어 있는지만 명확하게 된다면 홈페이지 이거 만드셔서 직원 한 명을 뽑으시는데 월급은 주지 마시고 40-50만 원 해서 성공수당 얼마 줄게. 이 비즈니스는 마진율이 30% 남으니까 그 중에서 5%를 내도 지금의 사업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우리 옛날에 헬스장 컨설팅 해주는 대표님 오셨던 거 기억나세요? 네네. 그분한테 이 아이템 비즈니스 하나만 포트폴리오로 넣고 싶으니까 네. 수건 우리 쪽 해주면 단가를 맞춰줘요, 처음에는. 그리고 그 사례를 홈페이지에 올려요. 그렇게 해서 한번 홍보 한번 해보시죠. 아이템이 나왔고 여기에 대해 가지고 사이트를 만드는데 네. 직접 하시는 거를 추천하는데 지금 1회 EMB의 지금의 현 수익 모델이 너무 바빠서 난 도저히 시간 낼 수 없다. 그럼 추가 채용을 하셔야죠. 제 생각이에요. 온전히 오늘 네. 얘기한 것들 다 제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진짜 한번 해보세요. 저는 대표님 잘 되면 진짜 잘 됐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